서울을 재건축 투기판으로 만들려는 윤 대통령. 이태경 편집위원. 윤석열 정부가 30년 초과 주택을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총선 승리를 염두에 둔 포석에다 집값 떠받치기 목적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이는 30년 초과 주택 재건축 추진 사업은 투기의 뇌관, 자원 낭비, 환경 파괴 등 치명적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오직 유권자의 표와 부동산 시장 부양 외에는 안중에도 없어 보이는 윤 정부의 폭주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걱정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 21일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반영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향후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내년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려는 대책의 골자는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재건축을 하려면 우선 안전진단에서 하위 등급인 D에서 2등급을 받아야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만들 수 있는데 국토부는 이 안전진단을 생략하고 준공된 지 30년만 넘으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서울 지역 아파트 약 185만 가구 중에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37만 가구 수준으로 제도가 개편되면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 정도가 혜택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또 주택 재개발 진행을 위한 주민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신용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재개발 비용을 낮춰준다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화로 안전한 사업장까지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며 금융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 신용을 보강해주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노후도나 주민동의 등 재개발 요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히 알다시피 윤 정부는 이미 재건축 등과 관련해 위험성보단 노후성에 방점을 찍는 식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으며 제대로 시행된 적도 없는 재건축 부담금도 대거 줄여줬다. 그 결과 지난 정부 5년간 65건뿐이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올해 163건을 넘겼고 연평균 2만 8천여 가구 규모인 정비구역의 지정도 올해 6만 2천 가구로 2배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30년 초과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추진 사업과 재개발 사업 부양을 공언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이동 모아타운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의 30년 초과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사업 추진 등은 윤 대통령의 개발 사업자를 방불케 하는 발언에 적극 화답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 중인 30년 이상 주택의 재건축 추진 사업은 투기의 뇌관, 자원 낭비, 환경 파괴 등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내장하고 있다. 먼저 이 사업은 투기의 뇌관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윤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족쇄처럼 생각해 생략하려고 하는 안전진단 제도는 낡아서 구조 문제가 있는 아파트의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2003년 도입됐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은 구조 안전성, 주거 환경 비용, 편익, 설비 노후도 4가지로 구성되는데 이 중 구조 안전성 항목이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구조 안전성 항목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착수 여부가 결정되곤 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구조안전성 항목 비중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45%에서 2006년 50%까지 올랐다가 이명박 정부 2009년 40%로 떨어졌으며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는 20%로 축소됐다.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부양책의 안전진단이 활용됐음을 극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에는 재건축 가능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고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됐다. 재건축을 쉽게 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 2015년 재건축 허가 기준이 완화된 후 안전진단 통과 비율은 90% 이상으로 폭등했고 서울 등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곳은 투기판이 됐다. 물론 부동산 시장이 지금과 같이 침체한 상황에서는 설사 30년 초과 주택의 재건축이 안전진단 없이 가능하다고 해도 재건축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되고 무엇보다 시장 금리가 낮아지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조건들이 충족돼 사업성이 있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되면 30년 이상 초과 주택들이 앞다퉈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덤벼들 것이고 서울을 비롯해 주요 대도시는 재건축 투기판으로 화할 가능성이 높다. 자원 낭비라는 점에서도 윤 정부가 추진 중인 30년 초과 주택 재건축 추진 사업 등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유럽 등 다른 나라에는 100년이 넘는 주택이 흔하다. 그런데 고작 30년 밖에 되지 않는 집들을 때려 부수고 다시 짓겠다는 발상은 자원 낭비의 극단적 사례라 할 것이다. 환경 파괴 문제도 심각하다. 수십만 채의 집을 때려 부순다는 말은 천문학적 쓰레기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기후위기로 인류가 멸종을 걱정하는 마당의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의 수괴 노릇이라도 하겠다고 자임하는 것인가? 윤 대통령과 국토부가 일심동체로 밀고 있는 30년 이상 주택의 재건축 추진 사업 등의 배후에는 표계산이 깔려 있음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만 해도 서울 지역 아파트 가운데 20%가량이 30년 초과 주택이니 이들의 표심을 겨냥한다는 분석은 매우 합리적일 것이다. 거기다 30년을 넘은 구축주택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기대하며 집값 하락 방지도 은근히 기대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화전민 근성으로 총선 승리와 집값 떠받치기에 혈안이 된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심히 염려된다.